안녕하세요, 림입니다. 이번엔 프린세스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백설공주를 스컬팅하고 리토폴로지 후 텍스처 페인팅을 입히고 쉐이프키와 IK 리깅을 이용하여 여러 표정과 여러 포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쉐이프키와 IK 리깅 방식으로 키프레임을 찍고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스컬팅 영상과 드레스를 만드는 모델링 영상, 리토폴로지, 텍스처 페인팅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여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쉐이프키와 리깅을 적용하기 전 모디파이어와 만들었던 오브제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변형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에 모델링을 정리해주면 여러가지 생기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Shift C를 눌러 3D 커서를 월드 오리진으로 만들어줍니다. 정크 콜렉션과 만들었던 모델링들을 아웃라인에서 눈 모양을 켜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X축 위에 위치하게 배치해줍니다. 드레스는 오브젝트, 셋 오리진,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 몸체는 오리진 투 3D 커서로 위치하게 합니다. 눈썹 오브젝트는 सब디비전 1로 어플라이, 솔리디파이의 두께를 조절하고 어플라이 해줍니다. 슈링크랩도 동일하게 어플라이 해줍니다. 속눈썹을 미러 어플라이를 한 후에 सब디비전을 1로 어플라이, 솔리디파이의 두께를 조절하고 어플라이 해줍니다. 속눈썹과 눈썹은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를 해줍니다. 헤어 객체를 선택하고 오리진 투 3D 커서로 지정해줍니다. 오리진들을 지정하는 것은 딱히 정답이 없습니다. 리깅 하기 전에 나오는 예기치 않는 문제를 예방하는 목적이기에 오리진을 X축 중앙에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쉐이프키와 애니메이션을 하는 작업 과정에서는 자주 작업 파일을 저장해주세요. 애써 만들었던 작업 시간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컨트롤 S는 현재 파일에서의 작업을 저장하는 단축키지만 컨트롤 Shift S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단축키입니다. 제목 표시의 작업 창에서 오른쪽에 숫자 넘버패드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숫자 1부터 차례로 수가 올라가면서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쉐이프 키란 변형된 모양의 키를 저장하고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애니메이팅을 할 때 자주 쓰이는 부분이라 저 역시 쉐이프 키로 애니메이션 활용을 자주 합니다.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가 쉐이프 키란의 플러스 버튼을 2번 누릅니다. 키 1을 더블 클릭하여 자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을 수정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 점, 선, 면 모드에서 자신이 에디팅하기 편한 모드로 선택하여 에디팅을 해줍니다. 비례 모드를 켜고 작업하면 자연스럽게 표정을 풀어가면서 작업하기 수월해집니다. Alt S로 부풀고 G키로 이동하고 S키로 스케일을 줄여 여러가지 표정을 만들어줍니다. 밸류 값을 0에서 1까지의 수치를 넣으면 변형된 쉐이프 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다른 변형을 하고 싶은 메쉬를 지정해줍니다. 오른쪽에 체크를 끄고 켜면 해당 쉐이프 키의 변형을 끄고 켤 수 있습니다. 에딧 모드에서 숨길 부분을 선택하고 H키로 하이드하여 면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면들도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베이시스를 먼저 선택하고 밑에 쉐이프 키를 삭제하면 제가 만든 쉐이프 키를 모델에 적용하여 모형의 변형을 끝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이 불가하니 만든 쉐이프 키를 여러 개 살려두고 작업을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백설공주의 쉐이프 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쉐이프 키에 플러스 모양을 2번 눌러 키를 생성해줍니다. 저는 X미러는 끄고 에디팅 했습니다.
에딧 모드에서 눈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 컨트롤 클릭으로 선택해 준 다음 기 부분에 쉬프트 우클릭으로 3D 커서가 배치하게 만들어 줍니다. 피벗 포인트는 3D 커서로 설정한 다음 R키를 눌러 감은 눈을 표현해 줍니다. 에디팅한 면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당겨진 면에 점, 선, 면이 부족해서입니다. 연결되었던 점들을 같이 에디팅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눈을 감을 때 안구와 볼록해지는 눈 밑살도 Alt S로 부풀려서 표현해 줍니다. 속눈썹에 쉐이프 키를 적용해 줍니다. 영상에서는 속눈썹을 밀어 어플라이 하지 않아 왼쪽 오른쪽 같이 에디팅이 되는 모습입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쉐이프 키를 적용하기 전에 속눈썹 미러 모디를 어플라이 하였다면 각각 따로 에디팅이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속눈썹과 눈도 쉐이프 키를 생성해주고 에디팅해줍니다. 저는 왼쪽 눈은 완전히 감은 눈으로 오른쪽 눈은 반쯤 감은 눈을 상상하고 에디팅했습니다. 볼살이 부푸는 표정도 표현해 주었습니다. 에딧 모드에서 X 미러를 켜고 한쪽을 작업하면 보통 반대쪽도 같이 부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디팅과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만든 백설공주는 양쪽 대칭 X 미러가 깨졌습니다. 번거롭지만 양쪽의 메쉬들을 선택하여 쉐이프 키를 적용하였습니다.
눈썹도 애니메이션을 할 때 원하는 표정을 상상하며 에디팅 해줍니다. 입술을 살짝 벌리는 쉐이프 키를 만들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을 할 때 표현하고 싶은 표정으로 쉐이프 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 쉐이프 키도 만들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표현과 위아래를 움직이는 쉐이프 키 2개를 만들어 0.5씩 밸류를 조정하면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쉐이프 키가 됩니다. IK와 FK의 리깅 방식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라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로 전달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리깅에는 FK 방식과 IK 방식이 있습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라고 불리는 FK의 리깅의 기본은 부모와 자식의 상관관계로 시작합니다. 자식 오브젝트는 부모 오브젝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 오브젝트는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 오브젝트는 부모 오브젝트의 피봇을 기준으로 트랜스폼의 영향을 받습니다. 허벅지를 움직이게 되면 다리 전체가 따라 움직이는 방식이 FK 리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벅지 부모본에서 연장된 다리 자식본들이 링크 형식으로 피봇과 트랜스폼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이라고 불리는 IK 리깅은 FK 리깅과는 반대로 자식 오브제를 움직여 부모 오브제가 따라오도록 만드는 리깅 방식입니다. 손을 움직이면 팔꿈치와 팔 전체가 손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FK는 상위 오브제, 즉 부모본으로부터 트랜스폼을 하위 오브제, 즉 자식본에게 상속합니다. IK는 반대로 하위 오브제를 트랜스폼하여 상위 오브제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발끝을 들어 올리면 무릎이 접히는 방식이 IK, 엉덩이를 내려 무릎을 접으면 FK, 피규어의 인형을 생각해보면 몸, 어깨, 팔 모든 관절을 하나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관절을 꺾는 것을 FK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리오네트 인형은 손목, 발을 움직이면 팔, 다리의 관절이 손목, 발의 위치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것을 IK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설공주의 몸에 뼈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백설공주는 상반신만 모델링 하였기에 다리 부분의 뼈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선 피봇 포인트는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선택해줍니다. Shift A를 눌러 아마추어 싱글본을 하나 생성합니다.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인프론트를 체크하여 본을 모델링 위에 표시하게끔 해줍니다. 라이트 뷰로 바라봐주고 아마추어를 R-90으로 회전해줍니다. 추가한 싱글본을 클릭하고 Shift A를 누르면 X축 방향으로 새로운 본이 생깁니다. 이때 처음 생성한 싱글본이 최상위 부모본이 됩니다. 본의 머리를 헤드, 끝을 테일이라고 합니다. 다리의 뼈대를 만들지 않기에 치마 부분에 테일을 위치하게 합니다. 치마에 위치한 몸체의 본을 클릭하고 오른클릭을 하면 सब디바이드 메뉴가 나옵니다. सब디바이드 수를 올려 본을 나눠주고 테일을 선택하여 이 키를 눌러 뼈들을 연장해 갑니다. 측면과 정면을 바라보면서 뼈들이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본이 X 미러 되게끔 도구 탭의 옵션에 X 액시스 미러를 체크해 줍니다. 목 밑을 테일을 클릭하고 쇄골뼈를 연장해 줍니다. 추가한 쇄골본을 클릭하고 움직이면 몸뼈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때 연장한 쇄골뼈를 선택하고 Alt P를 눌러 디스커넥트 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몸뼈와 떨어져 있지만 연결은 유지한 형태의 쇄골뼈가 됩니다. 계속해서 몸에 맞춰 뼈를 만들어 갑니다. 손등뼈도 테일을 클릭하고 2키로 연장한 다음 손가락에 연결될 뼈들을 연장하고 디스커넥트 본을 해줍니다. 정면, 측면에서 모델링에 맞게 뼈를 맞춰줍니다. 영상에서의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저는 본의 이름을 넣지 않고 작업하였습니다. 본의 이름을 넣고 작업하시게 되면 나중에 복잡한 애니메이팅을 할 때 쉽게 본의 이름을 찾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볼 수 있는 본의 이름은 휴먼 메타 리그를 추가하면 볼 수 있습니다. 손뼉처럼 마디가 많고 연장할 본들이 있을 경우에 본 이름 뒤에 01, 02, 03의 형식으로 지정해주고 닷이나 언더바를 입력 후 L을 붙여주면 나중 왼쪽에 시메트리 될 반대뼈의 뼈에도 이름 뒤에 닷이나 언더바 R 형식으로 본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연결할 처음 만들었던 뼈를 Shift 뒤로 복제한 다음 배치해 줍니다. 엄지뼈는 Alt P를 누르고 클리어 페런츠를 해준 다음 엄지뼈를 선택하고 검지뼈를 마지막으로 선택한 다음 Ctrl P를 누르고 Keep Offset 해줍니다. 계속해서 손가락 마디를 연장해줍니다. 많은 마디들을 연장하고 나서 이름을 직접 정해주는 것보단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처음 연장할 뼈의 이름을 지정해준 다음 연장하면 자동으로 자신이 지정했던 본의 이름이 지정됩니다. 오른팔을 만들었던 뼈들을 선택하고 아마추어, 시메트리를 선택해주면 왼쪽에도 동일한 뼈가 나타납니다.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탭을 눌러 디스플레이 에즈를 B본이나 스틱 등 자신이 알아보기 편한 형태를 선택해줍니다. B본을 선택하였다면 Ctrl Alt S를 눌러 굵기를 알맞게 조절해줍니다. Ctrl Alt S를 누르고 X키를 입력하면 X축으로 조절이 되고 Y, Z축도 똑같은 방식으로 스케일 조절이 됩니다. 손등뼈를 Shift 뒤로 복제해주고 뼈 모양 아이콘으로 들어가 이름을 정해줍니다. 복제한 뼈는 원래 손등뼈보다 선택하기 편하게 스케일을 키워주고 이름을 IK 핸드 L로 바꿔줍니다. 오른쪽 손등뼈는 도구 탭에 X미러가 켜져 있기에 동일하게 복제가 된 상태입니다. 왼쪽 본의 이름을 카피하고 오른쪽 복제된 손등뼈를 눌러 뒤에 L을 R로 바꿔줍니다. 이때 닷이나 언더바 뒤에 L을 R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손등뼈를 클릭하고 최상위 부무본을 마지막으로 클릭 후 Ctrl P를 눌러 Keep Offset 해줍니다. 최상위 부모본과 손등 IK 본들은 본 작업을 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디폼을 해제해줍니다. Alt 탭을 눌러 6시 방향에 있는 포즈 모드로 들어가서 IK 핸드본과 핸드본의 부모본, 즉 전환 뼈를 마지막으로 클릭해 준 다음에 Shift Ctrl C를 누르면 나오는 창의 인버스 키네마틱을 설정해 줍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부모본을 본 제약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가서 체인 랭스를 설정해 줍니다. 체인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본들을 몇 단계까지 제약하겠냐는 설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손등이 움직인다고 쇄골까지 영향이 가지 않기에 전환과 상안의 뼈,
두 개를 제약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딧 모드로 들어가 팔꿈치 안쪽에 있는 테일을 선택해 줍니다. 드래그하여 테일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테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Y축으로 본을 2키로 연장해 줍니다. 연장된 봄의 본체를 클릭 후 Alt P를 누르고 디스커넥트 본을 선택해 줍니다. 연장한 본은 팔꿈치를 제어할 폴 본입니다. 폴 본은 일반적으로 무릎과 팔꿈치와 같은 관절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위치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역할입니다. 폴 본과 쇄골 본을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컨트롤 P로 킵 옵셋 해주신 다음 본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왼쪽 이름을 카피하여 뒤에 L만 지우고 R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을 지정한 본의 본 제약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와서 폴 타겟과 본을 지정해 줍니다. 이때 폴 타겟은 아마추어의 본이고 본은 만들어놨던 폴 본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폴 타겟과 본을 지정하면 가장 상위에 있는 본의 회전에 따라 IK가 굽혀지는 방향이 달라져서 본이 뒤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땐 폴 앵글의 값을 조정하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몸체에 맞춰 뼈를 맞추는 작업이 끝났다면 몸체를 클릭 후 Shift를 누른 채 뼈를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컨트롤 P를 눌러 With Automatic Weight를 선택해 줍니다. 포즈 모드로 들어와서 IK 핸드본을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몸체에 뼈가 잘 심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드레스를 클릭 후 Shift를 누른 채 뼈를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컨트롤 P를 눌러 With Automatic Weight를 선택합니다. 눈도 본에 심어줍니다. 눈을 클릭하고 뼈를 마지막으로 선택하여 With Automatic Weight를 해줍니다. 헤어본에 위치한 모델링들을 메시 디폼 해줄 차례입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애니메이션이었다면 머리카락에 본을 추가하여 애니메이션을 했겠지만 흩날리지 않는 연출을 하기에 메시 디폼으로 간단하게 작업했습니다. 헤어와 머리띠만 로컬 뷰로 본 다음 큐브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큐브 안쪽이 투명하게 보여지게끔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설정해 줍니다. 에딧 모드에서 컨트롤 R로 분할을 하고 왼쪽 버텍스들을 지워준 후에 미러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이때 미러는 클리핑을 체크해 줍니다. सब디비전을 1로 어플라이 하고 에딧 모드에서 A로 전체 선택 후 오른 클릭을 눌러 सब디바이드를 해줍니다. 스컬트 모드로 들어와서 큐브가 머리띠와 머리를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에디팅 해줍니다. 메시 디폼 기능을 이용하여 머리 본에 헤어 모델링을 종속해주려는 과정입니다. 눈썹과 속눈썹도 다시 로컬 뷰로 보게 해줍니다. 큐브 오브제를 선택하면 주황색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 디폼할 오브제가 큐브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큐브를 에디팅 해줍니다.
우선 눈썹과 속눈썹, 머리띠를 선택하고 조인해줍니다. 영상 초반에 모디파이어 정리를 했다면 영상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앞머리 하나를 선택하고 메쉬 디폼 모디파이어를 추가해줍니다. 이때 오브젝트를 큐브로 선택해줍니다. 남은 다른 머리들도 복수 선택 후 메쉬 디폼을 넣은 앞머리를 마지막으로 선택해줍니다. 그 상태로 컨트롤 L을 눌러 카피 모디파이어를 클릭하면 메쉬 디폼 모디파이어가 다른 객체에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운드는 기본값인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바운드를 눌러주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인한 눈썹과 속눈썹, 머리띠의 오브제도 선택하고 메쉬 디폼을 추가해주고 바운드를 해줍니다. 다시 로컬 뷰로 나와서 큐브를 에딧 모드에서 이리저리 움직여보면 큐브의 변형에 따라 메쉬 디폼을 한 모델링들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여보면서 큐브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델링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만약 깨진 모델링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모델링을 언바이드 하여 큐브를 다시 에디팅하고 바운드 하시면 됩니다. 큐브를 선택하고 본을 마지막으로 선택 후 컨트롤 P 위도 오토매틱 웨이트를 해줍니다. 포즈 모드로 전환하고 헤드본을 움직이며 뼈가 잘 심어졌는지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최상위 본에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본 쉐이프 키를 넣을 차례입니다. 포즈 모드로 들어가서 본을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커스텀 프로퍼티스의 뉴를 클릭해 줍니다.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쉐이프 키의 수만큼 추가해 줍니다. 쉐이프 키의 이름을 정리한 다음 메모장이나 메모지에 모든 이름을 복사해 줍니다. 이때 드라이브를 붙여놓고 그 이후에 쉐이프키 이름이 변경이 되면 드라이브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쉐이프키 이름을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수정할 일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쉐이프키의 이름을 복사 후에 만들어 두었던 커스텀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톱니바퀴를 눌러 복사한 이름들을 차례로 넣어줍니다. 이름의 앞에 숫자 0, 1부터 지정해주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N키를 누르면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뜹니다. 아이템 탭으로 가서 프로퍼티스 항목을 열어주고 만들었던 항목의 키프레임을 오른 클릭 후 Copy as New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카피한 해당 오브제의 쉐이프키 밸류에 오른 클릭을 하고 페이스트 드라이버를 클릭해줍니다. 만약 쉐이프키 이름을 나중에 수정하였다면 톱니바퀴를 눌러 다시 이름과 드라이브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브가 잘 복사되었는지 포즈 모드로 들어가서 최상위 본을 선택하고 숫자 0에서 1 사이의 값을 넣어 확인해 봅니다. 모든 항목에 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이때 에딧 락 오브젝트 모드를 체크 해제해 주시면 포즈 모드일 때 몸체 오브제를 누르면 오브젝트 모드로 최상위 본을 누르면 포즈 모드로 변환됩니다.
본의 드라이브를 카피하면 쉐이프키 란의 밸류 값을 조정하여도 쉐이프키가 먹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본의 드라이브를 넣는 작업이고, 포즈 모드에서 최상위 본의 프로퍼티 스텝에서 쉐이프키 밸류 값을 조정하면 됩니다. 중앙의 창을 도프시트 창으로 만들어줍니다. (1번을) 눌러 도프시트 창 옆에 있는 도프시트를 액션 에디터로 바꿔줍니다. (2번은) 만들고 있는 액션 시트입니다. 액션 시트의 이름을 지정해줍니다. (3번) 방패 아이콘을 눌러 프로그램을 껐다 켰을 때 작업하던 액션 시트가 사라지는 걸 방지해주세요. 도프시트의 왼쪽 썸머리는 모든 본의 애니메이션 키가 들어가 있는 탭을 보여줍니다. 최상위 본의 애니메이션 키는 최상위 본의 이름의 항목을 눌러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액션 에디터의 창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채 좌우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마우스 휠 버튼과 오른쪽 스크롤 창을 내리면 창의 위아래를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1프레임씩 움직이게 됩니다. 1번과 2번은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입니다. 3번은 타임라인이 위치해 있는 현재 프레임입니다. 4번은 오른쪽에 있는 출력 프로퍼티스트의 엔드 프레임입니다. 하단 4번의 엔드 프레임과 출력 프로퍼티스의 엔드 프레임 중 하나를 수정하면 엔드 프레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번을 눌러 트랜스폼 피봇 포인트를 로컬로 변경해줍니다. 1번을 눌러 오토 키잉을 킵니다. 2번과 3번, 4번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어떠한 키를 넣겠냐는 선택입니다. 로케이션, 로테이션과 스케일, 모든 변형을 키프레임에 넣어줄 것입니다. 오토키잉을 켜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시작하면 작업자가 움직이는 모든 애니메이션이 액션 시트에 남습니다. 원치 않는 변형을 하였다면 Alt+G+Rs로 포징을 초기화하고 해당 프레임에서 파란색 타임라인 바를 움직여 포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뜨는 키프레임들은 오토키잉을 켜고 Alt+G+S로 초기화하였지만 Alt+G+S로 움직이는 모든 변형도 키프레임으로 등록되는 모습입니다. 백설공주의 상반신을 애니메이션한 결과물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표정을 풀고 상반신을 애니메이션한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있지만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무시하고 보시면 처음 시작에서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리고 쇄골도 비대칭으로 만들고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팔이 올라옵니다. 끝나갈 때쯤엔 팔을 가슴까지 들어 올립니다. 우선 저는 4초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것입니다. 30프레임에 거의 1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4초의 시간으로 생각해보면 총 120프레임에서 5프레임쯤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목뼈와 척추, 쇄골뼈를 인체 포징에 맞게끔 키잉을 해주었고
30프레임쯤엔 양팔이 골반까지 올라오면서 약간 모아주었습니다. 90프레임쯤에는 가슴까지 양팔이 올라오고 양손이 더 가까워지면서 손가락 마디도 굽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20프레임을 생각하지만 우선 작업할 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한정하여 키 애니메이션을 찍어준 다음 키를 움직여 120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 키를 늘려줄 생각입니다. 왼쪽 툴바에 로테이트를 클릭하면 현재 본에서 어떤 축으로 움직이면 되는지에 대한 기즈모가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즈모이기 때문에 기즈모를 이용하여 포징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설명과 같이 5프레임쯤엔 고개와 척추뼈, 쇄골뼈를 포징해 줍니다. 타임라인 바를 원하는 프레임으로 움직여 쇄골의 움직임을 더 추가합니다. 팔이 어느 정도 올라올 시간을 계산하여 팔의 움직임도 키잉해 줍니다. 손가락이 굽혀지는 표현을 할 때 손가락 마디의 첫 번째를 클릭하고 두 번째 마디를 마지막으로 선택 후 Shift Ctrl C를 눌러 카피 로테이션을 선택하고 본 제약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가 타겟과 오너를 로컬 스페이스로 변경합니다. 중간 마디와 마지막 마디도 똑같은 방법으로 카피 로테이션을 해줍니다. 처음 마디를 로케이션을 하면 중간과 마지막 마디도 처음 마디의 로케이션 회전값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면서 작업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 액션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에딧, 프리퍼런스, 키맵에서 스페이스바 액션을 플레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액션을 확인해 보니 처음 시작에 팔의 위치가 제가 입력한 팔 모습 그대로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타임라인 바를 0프레임으로 위치하게 하고 포즈 모드로 들어가서 내리고 싶은 팔 부분을 Alt G, R 키로 초기화하여 키잉을 넣어 주었습니다.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토키잉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른쪽 팔 부분처럼 0프레임에서는 왼쪽 팔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상상하였습니다. 왼쪽 팔 부분도 I를 눌러 키프레임을 넣습니다. 오토키잉을 켠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액션 시트에 키잉 값이 들어가지 않기에 I키를 눌러 키프레임을 수동으로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찍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액션을 확인하고 포징을 수정해 줍니다. 최상위 부모분의 아이템 프로퍼티스 항목을 열고 원하는 프레임에서 숫자 위에 I 키를 눌러 애니메이션을 넣었습니다. 숫자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오른 클릭을 눌러 인서트 키프레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액션 시트의 스크롤을 내려 최상위 분의 항목을 열고 원하는 프레임에 선택한 키 값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0프레임에서 I키를 눌러 0프레임부터 표정이 변하는 모습을 표현해 줄 겁니다. 이때 뜨는 주황색은 0프레임부터 약 20프레임까지 같은 애니메이션 수치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키값에 변화가 없기에 뜨는 표시입니다. 표정을 넣고 싶은 프레임에 타임라인 바를 키보드 화살표로 움직여 값을 넣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초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생각하신다면 엔드타임을 120프레임으로 지정하고 만들었던 키값을 타임라인 바를 움직여 썸멀리나 해당 키값을 위치하고픈 키프레임에 옮겨줍니다. 영상에서는 카메라 액션을 놓고 출력할 때 엔드타임을 지정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출력하기 전에 엔드타임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액션을 만들 차례입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카메라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본을 만들었던 것처럼 Shift C를 눌러 월드 오리진에 3D 커서를 배치하고 아마추어 싱글본을 생성해 줍니다. 인프론트를 체크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인디비주얼 피보 포인트로 전환해 준 다음 최상위 본을 R-90을 차례대로 입력하여 회전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Shift A를 눌러 Z축으로 본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한 본을 클릭하고 최상위 본을 마지막으로 클릭하여 Ctrl P를 눌러 Keep Offset 해줍니다. 추가했던 카메라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제약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가서 차일드 오브 모디파이어를 추가해줍니다. 타겟을 아마추어, 본을 마지막으로 추가한 본으로 지정해줍니다. 포즈 모드로 들어가서 최상위 본을 그대로 두고 차일드 오브된 본을 움직여서 카메라 앵글을 맞춰주고 포컬 랭스와 각도를 지정해줍니다. 포즈 모드로 들어가서 액션 시트를 하나 추가해줍니다. 방패 모양을 켜서 액션 시트를 보호해주겠습니다. 타임라인을 0프레임으로 옮기고 오토 키잉을 켜서 자신이 원하는 카메라의 무빙을 상상하고 이동해줍니다. 저는 카메라가 모델링에서 멀리서부터 좀 더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 후에 마지막엔 캐릭터 정면을 비추는 무빙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카메라 무빙을 마쳤다면 스페이스바를 눌러 카메라 액션을 확인합니다. 카메라 액션과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끝났다면 출력 프로퍼티스 탭에 아웃풋 항목을 열어 파일 포맷을 FFmpeg 비디오로 설정하고 출력물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출력할 때에 엔드 프레임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엔드 프레임이 만약 1000이라면 1000프레임을 렌더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의 렌더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애니메이션을 만든 렌더링이
1프레임부터 지정한 엔드 프레임까지 렌더링되어 출력 경로를 지정한 폴더에 비디오 파일로 저장됩니다. 혹시 카메라 액션이 렌더링에 담기지 않는다면 액션 시트를 카메라 액션으로 바꾸고 렌더 애니메이션을 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설공주의 애니메이션은 끝났습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애니메이션 하는 작업 기간이 3일 정도 소요되었지만 업로드된 스컬팅 영상부터 애니메이션까지는 약 5시간 30분의 영상으로 축약하여 영상을 만들었기에 더 많은 정보와 내용을 담지 못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끝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공부하고 더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